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2012년 6월 7일 월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의 주식시장이 우리 선조패자분들 개장이 되는데, 과연 이번 한 주는 증시가 좀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는 다시금 하락장으로 인해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심적인 부담감을 줄지 한번 시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댓글 그냥 인사 정도로만 해주셔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우리 선전패자분들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증시가 열리진 않았죠. 바로 현충일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시아 증시, 그러니까 일본과 이제 중국, 홍콩, 이렇게는 대체적으로 증시가 반등장을 보여줌에 따라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장세를 펼쳤던 이유는 다시금 반기에 과도하게 반영됐던 공포 심리와 그리고 투자에 대한 압박감이 일부 좀 완화가 됨에 따라 투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의 흐름세는 다시금 반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여지의 동력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한 주는 긍정적인 장세에 따라 상승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전망치도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주가는 그 누구도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시황과 이제 업황에 대해서 참고 정도로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상승 기류가 오늘도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금 하락장으로 이어짐에 따라 아직 주식 투자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이념이 잘 잡히지 않은 조금은 심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주린이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린이 분들에게 힘든 시장이 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근데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6월달 새롭게 주식수를 늘려가기 위해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립식 투자 방식을 토대로 매달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주식수를 모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한 주를 조금 더 비싸게 사게 되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지면 한 주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오히려 줍줍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장으로 좀 이어지면 추가 매수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은 그냥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이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추가 매수를 하면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인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요즘 다시 증시는 변동성 장세에 따라 앞으로는 조금씩 차근차근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외신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동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세계 글로벌 장세를 상당히 어지럽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도 좀 겹겹이 악재들이 좀 겹치다 보니 심적으로 부담감을 가져왔는지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증시는 어렵게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이러한 이슈들이 하나씩 좀 해결이 됨에 따라 주가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다시금 반등장의 기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큰 문제가 하나 있죠. 선제패자분들, 바로 러시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사태,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지금 침공 사태로 인해서 증시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가 가치 상승률이 상당히 무섭게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유나 휘발유,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2,200원에서 2,300원 사이로 물가 가치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러한 이제 악재 속에서도 우리 선주패자분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회사의 믿음과 그리고 그 성장 가치를 믿고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감에 따라 그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증시의 수익률은 정말 무섭게 불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질 때 줍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성장 동력,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폭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식 한 가지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 드디어 좀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법원 허가로 인해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부터, 선접회자분들 오늘부터 2주간의 시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유럽 출장길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허가 없이도 좀 자유롭게 해외를 오락가락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이제 재판에 대한 여부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총수의 부재, 그러니까 사면이 좀 돼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회사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긴 침묵을 깨고 지난달부터 왕성한 활동을 시작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글로벌 경영을 재개한다라는 점에서는 대형 인수합병, 그러니까 요번에는 M&A,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규모 투자가 본격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선조배분들? 조금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네, 6월 7일. 네, 이 날이 무엇이냐면 삼성에서 바로 고 이건희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삼성전자 회장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이 나온 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오늘은 좀 의미 있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오늘부터 6월 7일부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6월 18일까지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 각국을 방문하여 반도체를 중심으로 유럽 각 파트너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외 영업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의 출장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 합병, 이 의혹 공판에서 재판부도 향후 두 차례의 공판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제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유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재판장에는 정말 유독 너무 많이 좀 찾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재용 부장은 이번 기회에 독일과 영국, 그러니까 네덜란드만 방문을 하는 게 아니라요, 독일, 네, 여기다 좀 써드릴게요. 영국.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에 아울러 찾을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유럽 출장에서는 네덜란드 에이트호번에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인 이 ASML, 선주패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죠, 이 회사. 이 ASML의 본사부터 좀 찾아감에 따라 극자외선 EUV 장비죠. EUV 노광 장비 수급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SML은 반도체 미세 공정에서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는 슈퍼 을이라고 불리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2위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16%를 차지하고 있고 TSMC가 지금 거의 56% 정도 되죠. 그래서 요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EUV 장비가 정말 좀 확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016년 11월 달에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인 요때 이제 삼성전자가 하만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때 이제 하만을 인수한 이후에는 M&A, 그러니까 인수합병이 대체적으로 한 6년가량 좀 이제 멈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그간 삼성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M&A를 다각도로 좀 검토를 했으나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으로 봤을 때는 2017년도죠. 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이 제한됨에 따라 삼성의 글로벌 M&A 답보 상태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450조 5년간 투자를 한다라고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직접 M&A를 작업을 위해 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삼성의 유력 M&A 대상 기업으로부터는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그동안 기다렸던 NXP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NXP라는 회사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곤 있지만 사실 10년 전보다는 금액이 너무나도 많이 뛰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와 더불어 독일의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온 그리고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인 암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러한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인수 합병에 어느 정도 대상 종목에 좀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해외 기업 인수를 하고 싶어도 이를 최종 이제 결정할 오너가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장기간 공백이 이어진 상황에서 당장 이번 출장에 인수 결정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시기 자체를 상당히 앞당길 수 있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표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적인 시향과 업황 너무나도 좋고요. 특히나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유럽 출장길에 나섬에 따라 좀 결과물이 얼마큼 도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방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